읽어보니까 이 사업 면허는 전에 있던 양도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죽은 면허다. 반납해라. 이 번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예, 부상거긴 하지만 부상거가 됐던 지방거가 됐던 그거는 면허가 죽어도 운전면허가 음주로 죽든지 면허는 팔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부당한 거야. 저는 진짜 그거를 오랫동안 이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참 건의하고 싶은 게 많아요. 대출을 좀 정부에서 싼 금리로 해서 해주면 세대교체 이거 1년 안에 다 된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교 매매단지 인천 성실상사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성실상사 대표 이용균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랜 전통, 오랜 경험 성실상사 대표 이용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요즘 개인택시 양도 양수 시장에 조금 변화라고 한다면 양수자들이 반길 만한 뉴스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하나 왔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7월 1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매매상사마다 인천시에서 다 왔습니다. 개인택시 양도 양수 하시는 과정에서 양도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서 이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가 된 거를 양수인이 모르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인허가가 떨어지고 나면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이 면허가 잘못된 면허를 승계를 했을 적에는 양수인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민원이 폭주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당연히 잘못되면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양도인께서 개인택시를 이제 그만하시고 파실 적에는 연령이 높으셔서 파시는 분도 있지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당장 오늘 양도를 했는데 인허가가 15일 있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구청에서. 잔금을 다 지불해야 돼, 양수인이. 열심히 양수인이 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 1년이고 2년이고 돼가지고 뭐가 날라와, 집으로, 구청에서. 읽어보니까 이 사업 면허는 전에 있던 양도인이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죽은 면허다. 반납해라. 이게 문제인 거야. 당연히 여기 계약서에 있는 대로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죠. 돈을 다 쓰고 없어.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양도인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면허를 모르고 팔았습니다 하고 변제를 해주면 좋은데 10 중에 9명 이상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예. 본질은 이제 책임의 소재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내용을 제가 어제 쇼츠로도 올려드렸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은 한 것 같아요. 계약서,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 그 특약 사항의 문구를 넣으라는 어떤 지도 사항이 내려온 거고 네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네. 넣는다는 내용이고 네네. 우리 이용균 대표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매매상에서 책임져야 될 역할이고 네. 매물을 책임지고 중개를 하신 부분이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자,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한테 각서라는 걸 받아요. 당신이 문제되는 차를 팔면 성실상사에 책임을 짓겠다. 저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와도 책임을 짓겠다 하고 내가 받아요, 이거를. 그리고 또 양수인 사가시는 분한테는 이행각서를 써드려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진다.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내가 먼저 양수인한테 다 물어드리고 전액 배상해드리고 양도인한테는 제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이행각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매매상사들은 사실 나 수수료 100만 원 받고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지냐. 굳이. 나 못한다 이거. 내가 안 팔고 말지. 소개 안 하고 말지. 내가 무슨 선생님 같으면 100만 원 수수료 받고 1억 몇천, 지방에는 막 2억 몇천 가는데 어떻게 책임지냐. 지금 이렇게 파시는 분 사시는 분을 직거래 형식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계약서를 써서 그러면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어요. 직거래는 사실상 책임 소재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입을 합니다. 저는 이 차를 내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하면서 계약서를 그분하고 직접 씁니다.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도 직접 씁니다. 서류 받을 때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도인 책임은 내가 지고 그죠? 양수인 책임도 제가 짓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젠가 이제 대구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제 이용균 대표님의 이런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 신뢰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에는 그런 시스템이 언급하신 것처럼 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지방에서도 많은 문의들이 온 것 같아요. 많이 와요. 앞으로도 지방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뭐 이용균 대표님의 노하우가 궁금하다고 하시면 당연히 수수료나 뭐 이런 거는 지불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러분께서 사실은 이 업무가 굉장히 좀 폐쇄적이기도 하지만 잘 몰라요. 네.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대표님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성실 매매 상사 이용균 대표님 표시된 곳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같이 출장을 가시든 대표님께서 시간을 빼가지고 여러분의 안전한 재산을 좀 책임져 드린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일단 오늘 방송의 요지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전에 없던 거라서 사실 이것도 좀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양도인이 부담을 갖지요. 네, 부담을 갖지만 그래도 실무상에서는 아무리 이런 게 있다고 해도 흔히들 말하는 배째버리면 나 돈 없다고 배째버리면 그 책임이 오롯이 양수인한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용균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매매를 이 소개한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각서, 이행각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여기 판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건을 하고 계시는데 네. 매매들이 문의가 오고 계시죠? 제가 또 이 택시 업계에 오래 또 종사하고 있었고 개인 택시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책임진다는 말로 아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해드리니까 법에 가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끝이에요.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 이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우리는 한 번 더 양수인의 걱정거리죠. 걱정거리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많은 안정장치를 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이제 양수 예정자분께서 뭐 양도인을 만나서 뭐 소송하고 이럴 게 아니고 대표님하고 다 해결하면 되고 그렇죠. 양도인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네,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예.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빨리 해결이 되는 거죠. 좀 안전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이용균의 성실 상사로 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방에 저번에 한번 어디 부산인가 어디 KTX가 한번 가신 적 있으시죠? 네네네. 한번 그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제 부산 걸 사고 싶은데 믿음이 안 간다는 거야. 처음이니까.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안 간다기보다는 모른다. 모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게.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랬어요. 예. 어떻게 믿지 이 사람을? 그렇죠. 약간 예, 이런 예.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영민 유튜버를 보니까 책임짓고 이행 각서까지 써주고 또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서류도 볼 줄 아시고 하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우리- 핵심이죠. 예. 서류를 볼 줄 알고 네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허점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서 중재를 해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혹시 부산까지 좀 와서 해주실 수 있으시냐. 그래서 해드리는 건 해드린다. 그 대신 수수료를 얼마를 드려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자 선생님께서는 누구한테 개인 택시를 사시더라도 복비는 주셔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복비를 저를 주시면 된다. 예, 부산 차지만 음. 제가 모든 서류를 검토하면 저는 압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좋네요. 그럴 때 제가 이행각서라는 것을 그 나 차량 번호를 써줍니다. 이 번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예, 부산 거긴 하지만 부산 거가 됐던 지방 거가 됐던 내가 일단 점검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신 분이 있고 경기권은 수시로 가서 해드립니다. 더 바빠지시겠는데. 지금 머리가 더 빠지게 네, 생겼습니다. 어디 전용기 하나 구매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독자님들의 니즈를 저는 이제 항상 피드백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사람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누구랑 해야 되지?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을 찾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서울에서도 양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뭐 전국구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번 더 하면 이영민의 유튜버를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깐깐해. 이 대표님 봐서 깐깐한지 몰라도 엄청 질문이 많고 깐깐한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다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네. 한 분이 와서 딱 그래요. 도저히 자기는 이 큰 돈을 내놓고 갈 수가 없대. 잠을 못 자겠대. 1억 몇천을 놓고 가는데 잠을 못 자겠어. 왜 못 주무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종이 쪼가리 하나, 계약서 하나, 종이 쪼가리 하나 보고 가는데 돈을 어떻게 1억 몇천을 맡겨놓고 가냐. 이분은 걱정인 거야. 공무원이신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계약금만 500 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선생님한테 15일 있다가 받을게요. 허가 다 나오면. 그럼 집문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편안하시겠죠? 그러면 하지요. 그러길래 그렇게 해서 네, 종종 그렇게 해드려요. 진짜 못 믿는 분들이 계셔. 워낙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분 저런 분 다 만나시게 될 테니까 예. 양수하시는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이해가 되죠. 걱정되죠. 사실은 부동산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유권 다 넘어오고 돈을 말도 주겠다는 안 건데 되죠. 그거는요. 그럼요. 그거는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도 편의를 봐주시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단 뭐 믿고 연락을 주시고 자막에 표시된 성실 매매상사 이영균 대표님께 직접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변화가 굉장히 좀 새로운 변화고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구독자들이 기본적으로 양도 양수기는 한데 정부가 조금 더 책임져 주면 양수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좀 줄어든다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찌됐건 정부가 이거를 관여하기에는 사적 재산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권리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권리금. 보이지 않는 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우리들의 바람일 뿐이고 매매하시는 분이 중간에서 책임을 주는 게 현 시스템상으로는 가장 베스트할 것 같고 이것도 사실 진짜 뭐 웬만큼 능력되지 않고서는 이걸 책임을 힘들어요. 진다는 게 네, 힘들어요. 인천권은 오늘 시세가 1억 2,300이고 서울은 1억 1,400이야. 근데 저 세종시는 2억 3천이야. 그죠? 근데 수수료 100만 원 받아갖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줄 거냐 이거죠. 이게 상당히 매매 상사에서도 해주긴 쉽지. 그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쉬운 게 근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튜버를 하잖아요. 이영민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도 하고 내 채널도 있는데 이걸 제가 만약에 안 해줬을 경우에 댓글이 무섭게 달려요. 안 해주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당한 사람이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러면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몇십 년 했던 걸 접어야 돼. 못하죠. 내가 그냥 깨끗하게 물어주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더 벌어야죠.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좋은 내용 함께 했는데 혹시 뭐 또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용달차들이 있죠. 개인 용달, 개별 화물. 이것도 면허권이거든요. 네. 택시도 면허권이고. 근데 희한하게 이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고 그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그거는 면허가 죽어도 운전면허가 음주로 죽던지 성범죄를 해서 죽어도 면허는 안 죽어요. 면허는 팔 수 있어요. 난 이게 부당한 거야. 똑같이 그건 화물을 신원하려는 거고 이거는 사람을 신원하려는 거라고 해도 이 면허 거라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면허 죽은 거를 잘못 인수해서 갖고 왔는데 이 양수인이 이거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거는 잘못됐다. 국토교통부 관직에 계시는 분들이 보시면 네. 이거는 좀 참고하셔서 이거 시정해 달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네네. 그리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사고가 나잖아요. 음. 매일 택시들도 나고 고령자들도 나잖아요. 최근에 전기차 네. 많이 나더라고요. 많이 나죠. 대안을 내놔야 돼. 지금 양수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10대 1이야. 양수교육 신청하는 최근에 게. 구수생 나왔어요. 그렇죠. 구수면은 거의 2년을 기다린 거죠. 2년을 못한 거죠. 예. 어렵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는데 개인 택시 값이 너무 비싸. 난방값이. 내가 돈이 어딨어. 20대 30대가. 이게 좀 들어오게 하려면 이거를 교육도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첫째. 두 번째는 이 개인 택시도 대출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지금 5천까지만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전국에 하는 데가 두 군데인가 있어요. 네. 그렇듯이 개인 택시도 젊은 친구들이 하면 1억 정도 해주면 서울에는 1억 1,400이니까 1,400만 가지면 젊은 친구가 어떻게든지 저축해놓은 돈들이 조금 있잖아요. 너무 좋죠. 자동차 할부 사면 되고 금리를 좀 싸게 해주란 얘기예요. 1%대 2%대 천원주택에 해주듯이 이 택시도 저는 그거를 좀 강력하게 좀 그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응? 조합의 역할이긴 한데 그렇죠. 그런 역할이 좀 아쉽죠. 예. 네. 저는 진짜 그거를 오랫동안 이 계통에 있다 보니까 참 건의하고 싶은 게 많아요. 대출을 좀 정부에서 싼 금리로 네. 해서 해주면 세대 교체 이거 1년 안에 다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한 많은 노력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영민의 유튜브에도 출연을 하지만 제 채널이 이용균의 개인 택시, 이영균의 TV 이렇게 가시면 제 채널이 별도로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거 보시면 항상 좋은 정보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